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김자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들에게 좀 한번 알려졌었던 그러니까 파리바게트의 상표권 장사에 이어서 유사한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의 상표권 장사의 실태를 좀 알리고 또 실제 그 피해를 입고 계신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자분들의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도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또 정부 차원의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도 좀 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와 그리고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협의회의 협업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본부 일가가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보유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우선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기자회견의 취지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상임 대표분들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주 가맹점주 협의회의 김태훈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 협의회의 이승우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 협의회의 김영종 우리 고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초록마을입니다. 초록마을 가맹점주 협의회의 송영현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동주 정책실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이성원 위치회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되셨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경제민주화 대신에 경제활성화 깃발이 올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가불관계 그리고 노예 계약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맹점 본사는 아직도 과도한 로얄티를 부과하거나 식재료 마진을 적용해서 매장 전환 요구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는 위협을 지금껏 하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맹본부가 배를 불리고 있는 동안 가맹점주는 정말 생존을 위한 사투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맹본부 오너 일가가 가맹본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표권 제도를 이용하는 일입니다. 오너 일가가 개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고 법인으로부터 로얄티를 받거나 법인으로 상표권을 이전해서 막대한 매각대금을 수수하는 그런 꼼수 형태입니다. 가맹본부 오너 일가의 이런 상표권 장사가 결국 전국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맹점 오너가 소비자에게 로열티를 부과하는 결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결국 이런 꼼수를 바로 잡아야만 가맹점 거래에 관한 공정화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화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되는 기자회견문에 좀 담겨져 있는데요. 불법 또는 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맹본부가 한 10곳을 우선 발표를 드립니다. SPC 그룹이 파리그라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본 IF 주식회사가 본주 등의 다양한 상표를 영업을 하고 있고 상표권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탐앤탐스 그리고 주식회사 원앤원 원할머니라고 이름이 또 알려져 있죠. 또 주식회사 코리아 델로스케이디 그리고 주식회사 다비치 안경체인 그리고 주식회사 이바돔, 주식회사 최선당, 주식회사 알파, 그리고 주식회사 못된 고양이 이렇게 10개의 실태에 대해서는 기자회견문 자료에 세부로 그 상표권을 오너 일가가 사입으로 취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적시를 해두었습니다.
오노게인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으로 상표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몰라서 이전하지 못했다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행위는 결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맹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보유해야 하고 적어도 전용 실시권을 확보해야 가맹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상표권을 가진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벌이는 것은 가맹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트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SPC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주 파리크라상 대주주 허영임 회장의 부인인 이미양 씨가 상표권 장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그 내막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기자회견문에 담겨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이미양 회장 부인이 무려 487개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파리크라사 이사로 있고 또 SPC그룹의 회장으로 있는 이미양 씨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또 본주 회장으로 있는 김초로 회장을 증인으로 참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루어졌던 국회 내에서의 행태는 정말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SPC 관계자들이 거의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에 대한 모독과 그리고 국감 반의 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SPC 그룹 그리고 또 증인으로 본 의원이 요청한 바 있는 이미양 씨는 해명할 일이 있다면 국감장에 나와서 당당하게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할 일이 있다면 국감장에 나와서 국민에게 그리고 가맹점주들에게 그리고 전국의 골목 상권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인 협의와 관련해서 이런 SPC 그룹이나 그 가맹본부들이 국회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위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즉각 SPC 이미양 총수 회장 부인에 대한 그리고 또 본주 김초로 회장 증인 요청에 대해서 즉각 증인 협의를 받아들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먼저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님으로부터 오너 일가의 상표권 사입 취득으로 가맹점주들의 주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던 적화업종 영역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독립된 자영업자로 생존을 영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형태들도 가맹점, 대리점 같이 대기업 본사에 좀 더 종속된 형태로 삶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기업 본사의 종속적 형태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불공정 행위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맹점 거래라면 로열티 같은 것만 받아가야 되는데 광고비란 명목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받아가면서 그 광고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올해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만 과도하게 고가의 인테리어 설치들을 할 것들을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많은 불공정 행위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 본사들이 가져가는 이익들이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결국은 이런 대기업 오너 일가들이 상표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감으로 인해서 대기업 본사로 또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뽑아간 이익들을 다시 또 오너 일가들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너 일가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과도한 이익들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기업 본사들은 또 더욱더 가맹점주들을 착취해야 되는데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너 일가들이 상표권들을 그 법인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브랜드인 상표권을 가지고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과거의 그 세월호 사건의 유병헌 일가에 대해서도 횡령 개입죄가 인정된 예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법적인 행위이고 부당한 행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상황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연 이런 문제들을 왜 지금까지 계속 방임해오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으로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우리 10여 명이서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25만 개가 넘고 관련 종사자들이 100만이 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독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게 감독하기 어려운 권한을 놔야 됩니다. 그 권한들을 서울시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를 열어서 이런 불공정 행위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이렇게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양을 해서 좀 철저하게 불공정 행위들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고 실제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감독 권한들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더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가맹점 대리점과 같은데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서 좀 더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우리 사회 이런 불공정 행위들을 감시 감독하고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 총수 오너 일가의 개인이 상표권을 가지고 결국은 가맹점주들에게 엄청난 형태의 그 로열티를 부과해서 사익을 취하는 것이 저는 결코 합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 그리고 이게 회사에 미쳤을 그 배임의 문제, 또 회사의 공급을 이렇게 횡령하는 그런 정황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고 그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배임 또는 횡령의 그런 정황 여부에 대한 좀 진실을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자회견문 14페이지의 내용은 약간 좀 초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생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는 것 같고요.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그 책임을 정해진 해운 유병헌 일가에게 국가는 귀속시켰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시피 유병헌 일가는 총 73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답한다, 정해진 해운, 천혜지, 영농산업조합 등등으로부터 그 회사 자금을 각 대표이사들이 유병헌 일가와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 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회사의 자본 부실은 선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적하고 배를 수리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윤을 쫓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책임의식하에 검찰은 유병헌 일가, 청해진 해운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였습니다. 결국 유병헌 씨의 장남 유대균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사에서 총수 일가들이 상표권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에 어떤 개인 사업자가 정말 열심히 개인의 노하우를 투입하여 프랜차이즈를 키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본죽이나 파리바게뜨 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처음부터 그 상표 가치가 수백억 원에 이를 정도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회사 자본을 기반으로 가맹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기 회사를, 자기 가게를 지킨 사장님들의 노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 가치 상승의 가장 큰 공로자가 아닌가요?
그러나 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브랜드 가치가 올라서 비싸니 양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마리그라상 담당 직원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낸 문자입니다. 어떻게 제 번호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각 대표이사들이 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또 이것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면, 그리고 그 책임을 결국 그 부당함을 가맹점들에게 전가했다면 이것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황만을 가지고도 검사는 충분히 혐의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요. 현재 이 정권에서는 맨날 민생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민생을 위해서라면 이런 걸 근절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가맹금을 높이고 부당하게 광고료를 인상하고 결국 그렇게 얻은 회사 수익은 최종적으로는 대표 일가에게 귀속되는 것. 이것은 결국 정말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땀 흘리며 일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저는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이 민생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 즉시 수사에 착수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골목을 가보면요, 파리바게트나 본죽이나 멀쩡한데 다 가게를 새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시기는 이 오너 일가의 개인이, 뭐 이를테면 파리바게트의 임야, 파리그라상의 임야, 이런 그 총수 회장의 부인이 뭔가 새로 상표를 개인이 냈을 때 그걸 또다시 그런 가맹점주들에게 그 상표를 쓰게 하면서 그거에 맞는 어떤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그 골목상권에서 가맹점주로서 살아가는 우리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죽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가맹점주를 대표해서 본죽 가맹점주연합회 김태훈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본죽 가맹점협의회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국회 이런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는 그냥 평범한 가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 제가 좀 더 우리 가족을 이끌고 살아보려고 바른 말을 한 게 빌미가 돼서 가맹해지를 당하고 어려움에 지금 있습니다. 사실 저는 로열티 얘기는 모릅니다. 사실 로열티가 뭔지 어쩐지 저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저희 가맹점주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주 가맹점주들은 거의 생계형 가맹점주들이 많습니다. 물론 잘 되는 매장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매장들은 로열티 내는 게 좀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비슷한 일부 생계형 가맹점주들은 그 로열티를 내는 게 정말 힘듭니다. 1년 벌어가지고 그 로열티 몇백만 원을 내는 게 힘에 겨울 수도 있고, 그 금액만큼 저축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매년 그 로열티를 저는 냈습니다. 낸 이유는 그 로열티가 냄으로써 우리 본죽의 발전에 쓰이고 회사 발전에 쓰이고, 그 회사의 발전이 되면은 우리 가맹점주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계약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도 성실히 로열티를 납부했습니다. 본사에서 책자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2011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PDF 파일로 떠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러닝 로열티라고 해서 로열티 제도를 굉장히 우수한 로열티 제도를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전에 로열티를 갖다가 일정 금액을 냈는데 이제는 2011년도부터는 그 매출액에 대비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는 겁니다. 러닝 로열티. 그 매출액이 많아지면 본사도 가져가는 로열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가맹점에도 도움이 되고 본사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고 선진 로열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겠다고 여기에 자세하게 적어놔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좋은 로열티 방식을 하는 회사라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호 회장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2012년도 6월인가에도 그 프랜차이즈 협회 간담회 상에서도 그 로열티라는 거는 프랜차이즈의 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로열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로열티를 잘 내야지 우리도 발전하고 본사도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신문보도에서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인데 지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20억 여억 원에 대한 돈을 그 오너 일가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지급 수수료가 우리가 낸 로열티입니다. 오너 일가들은 회사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낸 로열티를 자기네들이 상표권을 큰 돈으로 본사가 팔 수가 없으니까 임대를 줘서 그 많은 돈의 금액을 받았다고 하고, 최근에는 2013년도에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본사로 받고 그 상표권을 본사에다 팝니다. 근데 사실 이 본죽이 이만큼 커지기까지 앞에 김종국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2005년부터 장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뜨거운 불 앞에서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저 장사 시작 초기에는 인지도도 많이 높지 않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본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본사의 하라는 방침대로 열심히 본사 말을 듣고 홍보하고 알리면서 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한 축을 담당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돌려주지 않고 오너 일가가 그 이익을 좀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법에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법으로 저촉이 된다면 정말 확실히 밝혀서 명명백백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사실들을 얘기했다고 해서 가맹 해지를 당했습니다. 가맹 해지를 당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맹점이 성공을 돕는 기업, 가맹점은 행복을 돕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행복할 수 있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많은 관계자들도 이런 분에 대한 거를 직시하셔가지고 좀 명백하게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금방 그 우리 본죽 가맹점주협의회 김태훈 회장께서 얘기를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가맹점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생계형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로 법인에다가 가맹본부에다가 잘 또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그걸 또다시 가맹점주들의 또 영업을 위해서 되돌려줘야 하는데, 법인이 하는 일은 이 가맹점주들에게 로열티를 받아서 다시 이게 가맹점들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너 일가의 개인, 총수 일가들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절 우리 그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문제, 이 갑을 논쟁에서 가맹점 거래가 매우 불공정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 가맹점 거래의 불공정의 가장 저는 핵심적인 문제, 가불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오너 일가들의 상표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표 장사를 통해서 가맹점주들에게 주었던 피해, 그리고 가맹본부, 회사에게 끼쳤던 배임과 횡령의 문제, 반드시 국정감사에서 규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가맹점주들에게 정말 희망과 그리고 불공정이 아닌 공정한 상거래 질서 속에서 영업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회견문은 회견문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님, 그리고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가맹점주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가맹점주 협의회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국정감사 좀 함께 인생 국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